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긍정적인 이벤트들로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0.75달러 도달할 것인가? 이게 9월 15일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 코인의 긍정적인 이벤트 우선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하나씩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한번 좀 보시죠. 리플 코인 그레이스케일 효과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리플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주간 18%의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리플 코인이 18% 올라간 게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거냐? 아닐 수 있죠. 여전히 1,000원 라인도 못 올라갔고 800원 라인도 못 올라갔으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근데 이 펀드를 만들었다는 효과는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리플 ETF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새롭게 작용되고 있고 이 부분 이후에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리플 주요 호재 속에서 리플은 로빈후드의 상장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로빈후드에 재상장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에도 재상장했듯이 로빈후드에도 재상장할 수 있다. 라는 그 기대감이 0.6달러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날짜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상승하다가도 내려오고 상승하다가도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800원을 뚫었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번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오늘 날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어디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하나씩 체크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리플 SEC와의 대승을 거두게 되면 3.4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9월 14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리플과 SEC 소송은 이미 법원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악재성 이벤트들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나의 매입 단가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리플 코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의 하방 압박을 주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었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어서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근데 그러한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고래, 그리고 해당되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투자에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당연하겠지만 매도 심리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떤 부분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나올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왜?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조정하면서 해당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에서 상승력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벤트들은 뭐 여러 번 있었던 이벤트죠. 근데 이번엔 조금 틀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겠다. 이 부분이 아니죠. 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까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금리를 인하할 건데 얼만큼 인하할 것인가?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우선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리플 코인을 떨어졌던 요인 자체가 대외적인 이벤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는 신용카드를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이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를 갖고 가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니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자, 미국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중요한 요인들을 작용하고 있지만 리플 코인의 악재성 이벤트, 이 파란색 박스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총칭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금리를 얼만큼 내릴지 모르겠다. 뭐 50bp냐, 25bp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SEC 자, SEC 지긋지긋하시죠? SEC가 리플과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불확실성들이 작용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들다는 표현이 못 올라가게 막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비중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호재성 이벤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니플 코인의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데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근데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 오히려 횡보한다,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은 지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4년 동안 SEC 때문에 힘들게 끌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들은 지쳐서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 매도한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제 차로 고래들이 받는다. 이게 어떤 말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자전거래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자전거래라는 거는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또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는 과정. 이게 바로 자전거래를 합니다. 누가? 고래들이 하죠. 자전거래를 고래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래들은 매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 또한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만 계속 뺏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고래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건 개인들도 알고 있지만 고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부분을 물량을 흡수하면서 고래들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올라가다가도 오늘 날짜로 하방 압박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올 거고 그 물량을 그대로 고래가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모멘텀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는 니플이 좋은 건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매입 단가는 1,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고 움직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 새벽 시간이거든요.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셨던 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시죠.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떤 부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 바로 금리 결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지표 발표가 이렇게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9월 17일 날 근원 소매 판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금리 결정입니다. 자, 9월 19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25bp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50bp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9월 19일이면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죠. 자,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데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데 왜 이런 금리까지 봐야 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봐야 될까?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 상황이 안 좋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어떻게 할까요? 이들도 매도를 할 수 있죠. 매도하면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하락 압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린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만 투자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은 시장에 곧바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좌우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린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거래소의 니플에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7개월 내에 최저치 거래소의 물량이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웨일 월렛 사이트를 보게 되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건 매도하는 시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라는 건 반대 의미죠.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잔고가 없다라는 건 매도 물량이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니플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부분인데 9월 12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거래소로 전송된 겁니다. 4천만 개의 니플의 고래들의 4천만 개의 니플이 거래소로 전송되었다. 이거는 하락 우려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으니까 하락 우려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니플 코인의 1억 5천만의 대량 매도 시세가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대량 매도가 되면 영향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기적인 영향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억 5천만 개의 대량 매도입니다.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건 알겠지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대량 매매, 바로 블록 딜이 형성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딜입니다. 딜이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물량을 넘기는 거 말하죠. 자,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게 바로 대량 매매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블록 딜이라고 하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벤트예요. 왜 긍정적이냐?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건 매수자를 찾는 건데 이 매수자가 일반 개인이겠습니까?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대량으로 매매하는 것은 고래가 매수를 하는 거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고래입니다. 1억 5천만 개의 니플 살려고 해요. 확실한 저점이 아니고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가 아니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게 바로 지금 시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 왜 하락할까요?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치 않아요. 고래들은
저점의 매수를 원차이 해당되는 고점에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만큼 확실한 저점이고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금리 변수 속에서 강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건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바로 니플이. 자, 대통령 선거는 뭐 누가 봐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SEC 건도 하나 추가할게요. SEC가 항소를 한다,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SEC는 10월 달에 항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10월 초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10월 달 바로 다음 달에 11월 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한텐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건데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어떻게 항소를 할 것인가? 그러한 리스크를 SEC가 물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죠. 한번 생각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항소를 못하는 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왜?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SEC가 최근에 힘이 너무나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 19일 날짜, 이번 주네요. 3일 있다가 해당되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얼만큼 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계속적으로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이 단가에서 말이죠. 이 단가에 대량 매매 이루어진다는 건 확실한 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 움직임이 이제부터 상승력을 가져온다. 누구의 우려에서 해당되는 SEC는 이제 힘을 못 뻗칠 거니까 해당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거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이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이 좌우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부분에 이어서 SEC 건이 어떻게 악재성이 해소가 될 건지 항소는 왜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SEC 건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주봉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볼게요. 자, 주봉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1,000원대 상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1,000원대거든요. 1,000원대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게 바로 이 1,000원 라인이었어요. 상승에 또 뚫고 졌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까? 바로 이 1,000원대 라인에서 못 뚫고 있는 이유는 SEC 때문이었습니다. 왜? SEC 때문에 리플 코인은 계속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시기였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1,000원을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거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거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게. SEC도 우리가 승리했다. 리플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둘째 문제고 지금 시점은 SEC 건이 완벽하게 미국 법원에서 결과가 나온 시점이다. 그렇다는 건 이번에 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확실한 시세가 나온다고 하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도래되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이죠. 800원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으니 완벽한 바닥 라인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겠습니까? 바닥이니까 비중 입맛이 싫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번호로 문자 넣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C가 왜 항소를 하지 못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뉴스입니다. 니플, SEC는 니플 소송 관련해서 항소 결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10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왜? 10월 초까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니플에 해당되는 SEC가 소송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개 기관인 SEC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부분을 바로 결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결정이 쉽지가 않은 부분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SEC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보시면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트럼프죠. 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약들을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당은 이렇게 걸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민주당 캠프 쪽에서도 이 공약들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당연히 이러한 공약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SEC 거는 이제는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으니까 아예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더군다나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의 정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자, 코인의 80%가 증권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80%는 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CFTC, 미국의 기관, 상품선물위원회 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야기가 틀릴까?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 해당되는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SEC가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 말씀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어떠한 말들을 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리플은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여기서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리플을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한국의 금융사들과 함께 협력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주도권 은행, 해당되는 제도권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왜? SEC의 의견은 미국 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게 니플 CEO가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압박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만들어내죠. 자, 어쨌든 이 커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얼마를 예상합니까?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10억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니플의 확실한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당연하겠지만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은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니플의 모멘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 증권이 아니다. 니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그리고 여기에 CBDC까지. 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CBDC는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 입장은 조금은 틀립니다. 미국은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우리 달러와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까라는 고민 끝에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다.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은 CBDC도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도 직접 발행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또한 IPO는 뭡니까?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25년도 내년 초에는 SEC 게리 겐슬러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SEC 위원장을 버리는 패다. 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25년도 초부터 달려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니플 코인 지금 현재 시점에 800원도 못 뚫고 있으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여전히 바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뚫고 가는 순간이 확실한 시세가 나오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놓친다면 또 1,000원대 올라가서 이제라도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700원대 매수 못한 걸 후회하시겠죠.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부분이 니플이라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고 SEC와의 이제 해소가 되면서 3.4달러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이 박스권 라인을 절대로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카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과를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고 안정된 투자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시기 원하신다면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